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2023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드디어 면접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필기 합격자분들 대부분 지금 사전 온라인 검사 기간인데요. 인성검사와 AI 면접을 실제 LH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의 직접적인 점수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일관성을 보기 위한 필수 검사이니까 실제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은 다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면접 대상자들을 보면 3, 4명과 2명 이하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하나 이 배수가 면접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아니면 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다면 반드시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서류 전형은 이미 알리오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상 경쟁률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5급 행정직, 기술직, 6급 고졸 전형분들 다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이번 LH 면접 방식이 기존이랑 전형 비율은 똑같습니다. 면접이 70%, 필기가 30% 이렇게 가산점이 포함돼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무 발표 면접이라고 해서 PT를 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PT가 아니라 AP형 면접이라고 해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무별 상황이랑 그리고 다양한 업무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의 면접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정보 해석 능력과 처리 능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도 여러분들의 PT 점수에 따라서 최종 합격이 될 것이다. 직무 발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참고로 2022년 지금 1년 반 만에 다시 면접을 보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문제 해결과 논리 전개 능력을 직무 면접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정보 해석과 처리 능력이 추가가 되었다는 부분 발표 면접이라는 거 다들 꼭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1인당 면접 예상 소요 시간이 무려 약 25분입니다.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직무별로 발생 상황과 관련 보도 자료 그리고 데이터와 연구 보고서 등의 업무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후에 AP형 면접은 발표 준비 시간 동안 분석을 하시고 한 페이지 가량의 보고서 작성을 직접 하셔야 한다라는 점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자료 해석과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덧붙일지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스터디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매년 LH 면접을 보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필수 주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LH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보완점이 무엇이냐, 주거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을 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우리 LH의 대처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특히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과연 출산율이랑 연관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심 많은 분도 있으실 텐데 항상 어떤 특정 도시가 다시 붐이 일어나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법안이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또 알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전세 사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화를 해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의 주거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사나 연구 자료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점들은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대 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LH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LH의 제도나 사업 또는 이런 주거와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을 또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점이 있으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P형 면접과 면접 소요 시간 등등 이런 점들을 다 LH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본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하루하루가 시간이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감안하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P형 면접의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대략 5장에서 10장 사이에 이런 여러 분석 자료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주어지면 빠르게 여러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고 요약해서 발표를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잘 요약을 해야 발표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표를 했을 때 기본 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누구입니다. 이 주제 특정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분석과 요약 그리고 이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발생
상황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의 해결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며 제가 입사 후에 지원 직무 내에서 어떤 점을 맡아 공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포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산업군, 우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얼마나 많으며 LH의 역할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점들을 담아서 발표를 하시게 되면 준비한 티가 날 겁니다. 고생한 티가 나면 날수록 혹여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는 많다.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의에 LH는 감동을 하고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최대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자료 취합하시고 분석하시고 발표하시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맡아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PT가 끝난 이후에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의 흐름은 대부분 면접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LH는 매번 면접을 진행하면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분 자기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초반에 1분 자기소개를 항상 배치를 하였고 여러분들의 역량 정리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LH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또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기존의 AI 평가지라든지 아니면 인성검사 결과지,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 등등을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이런 점들을 면접 초반에 점수를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실제 지지난 시즌에 40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역농협에서 LH로 이직을 한 케이스가 실제 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H공사 1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지역조합에서 다양한 대출 업무를 맡으며 여러 연령층과의 맞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 많은 농민들을 지켜보며 수많은 농민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였고 그분들의 주름살을 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실수 없이 실행하여 소속 조합의 수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통한 대한민국 신유토피아 건설에 이바지하고 싶어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이력을 브리핑하였고 나의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이제는 해보고 싶다 요약하여 끝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원 동기나 직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다 라는 부분을 만약에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알아봤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지원 동기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갔느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H가 단순 주택 분양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를 맡아 삶의 질적 향상과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익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칭찬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더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았던 저의 고객 관리 능력과 고객 응대보다는 고객 관리가 더 윗단의 능력치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이런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조합으로 공익 업무를 다수 수행을 하며 업무적인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늘 그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통해서 왜 LH로 이직을 하는가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왜 지원했느냐, 특히 지역 내 낙후 지역이었던 쪽방촌 주거 약자들의 자산 관리를 하면서 LH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생활복합시설의 도입으로 이전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약자들의 이런 경제적인 고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 이런 편의를 주었다라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LH의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고 내 업무 범위를 더 넓혀나가면서 공사의 신뢰도 재건에 늘 앞장서고자 지원을 하였다. 실제 LH는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 또 신입사원을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LH의 신뢰도가 일부의 사례로 인하여 전체가 모두 욕을 먹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 혼자 무슨 일을 해야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이런 공사의 신뢰도 제고에 늘 앞장서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그게 무엇이냐 더 얘기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페이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LH의 관심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의 보유 이력과 역량 그리고 직무 이해도와 직무 내 활용 부분 직무 수행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짰는지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이미 여러분들이 분명히 쓰셨습니다.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거냐 이런 직무 역량의 강점이 무엇이냐 부분을 분명히 자소서에 적었기 때문에 500자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역량 향상에 가장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메인 경력 경험 활동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자소서에 적었을 겁니다.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활용도를 연관성 있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소서 관련 질문이 분명히 이어질 수도 있고 인재상 기반으로 조직 적합도와 인성평가 중심의 질문들이 쭉쭉 이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도전 실패, 성공, 이런 협업과 개인의 가장 큰 성과, 갈등과 이런 설득, 원칙 준수와 같은 직업 윤리, 대인관계 의사소통, 만나게 될 사람들, 상사와 동료와 민원인들 다 있겠죠. 이런 NCS 기반의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다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1번과 2번의 자소서 항목을 더 가다듬으셔야 되고요. 구두상으로. 그리고 3번과 4번과 5번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적었을 겁니다. 이런 규칙과 규범, 갈등과 의견 차이 해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성과들 다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LH의 인재상 중요하고요. 미션과 비전, 슬로건, 핵심 가치, 경영 원칙, 중장기 경영 목표와 전략 방향 다 체크를 하셔서 LH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나는 최대한 원활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기출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 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경험 질문들 다 있을 거예요.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답하기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셔서 질문들에 답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관련 내용과 그리고 조직 적합도를 물어보는 의사소통, 대인 관계들 이런 부분들과 그 외적인 부분의 질문들까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LH에 인턴을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조직 내에 어떤 일을 하는지 조직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직무별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미 LH 공사에서 배포를 한 행정직과 건축직과 토목직 나눠서 이렇게 쭉쭉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직무 내에서 하는 일을 명확히 알아야만 입사 후에 그 지원 직무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직무 수행 계획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1대1 면접과 그룹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 한 10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고요. 온라인 면접 스터디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발표와 인성 면접까지 같이 이어가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다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 발표 면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성 면접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조직 적합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성 면접은 크게 변별력이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과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답변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요령입니다. 직업관이 어떻게 되는지, 가치관과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사례와 사고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도 할 것인가, 이런 발전 가능성을 분명히 볼 거고요. 그리고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직무 발표 면접, AP형 면접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어떻게 자료를 요약하고 발표를 할지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니까 최대한 하나씩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종 합격 발표 그 순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들 쟁취해 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